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의 운명의 사랑을 알아볼 겁니다. 1번 분들에게 올 운명적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자, 그 사람을 먼저 살펴보자면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고 오라클 카드의 파즈. 이 조합은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이 분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겪어서 지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눈엔 다시 다 주면 또 무너질까봐 라는 기억이 늘 남아있죠. 외면으로 보이는 특징이 첫 인상은 단정하고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수가 적고 눈빛이 뭔가 깊게 갔다 온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친절하지만 일정거리 유지하고요. 자기 얘기 먼저 꺼내지 않고 듣는 쪽에 서 있죠. 쉽게 들뜨거나 설레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은 절제형이다. 좋아해 라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스타일 같은데요. 관계에서 한 번쯤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신뢰가 쉽게 생기지 않고 감정을 꺼내는 속도가 느리죠. 언제든 사람은 떠날 수 있다 라는 슬픈 합리성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오래 보기 전까지 절대 안 열린다. 이런 자기보호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마음을 주면 이런 분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로 보여집니다. 겉은 묻어나지만 속은 꽤 방어적인 사람 같아요. 감정에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꺼내기까지의 벽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벽은 그냥 세운 게 아니죠. 그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마지막 남은 성벽 같아요. 파즈는 평화를 뜻하거든요. 고요함 뒤에 어떤 강함, 감정을 말없이 품는 사람이다. 감정을 말없이 품는 사람이다. 스페인어로 평화예요, 파즈라는 카드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평온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요동친 감정을 내면에서 잠재우고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온 사람의 흔적이죠. 이분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큰일이 일어나도 항상 침착하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평화로운 대화 스타일,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이 없어 보여요. 대신에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하고 센스 있는 감각이 있다. 근데 이 평화가 내가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거든요. 이분들은 겉으로 물처럼 고요하지만 안에 돌덩이 같은 기억들이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돌덩어리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 평정심을 의지로 만들었고요. 우리 1번 분들과 어떤 연결성이 보여지냐면 1번 분들도 감정적으로 섬세하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고요한데 아니 참 깊어 보여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분들 테스트하지 않아도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1번 분들이 진심인지 감정에 일관성이 있는지 무심하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이 즉흥적으로 다가가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에너지에 더 반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이 진짜 감정을 보여줄수록 이 사람은 점점 경계를 내려놓고 이 사람은 나를 안 다치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을 준 다음에 점점 관계를 확장시켜주면 좋겠죠. 네. 상대방 분들 조용한 미소로 앉아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포기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분들은 나는 사랑이 무섭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분들이 감정에 말을 더하지 않고 행동에 무게를 더하는 타입이다. 1번 분들도 어느 정도 무너져 본 적이 있다면 그 분들의 침묵 속의 따뜻함이 너무 귀하다. 엄청 귀하다. 왜 귀한 건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죠. 이 인연이 언제쯤 내 인생에 들어올까? 데스 카드면 이 시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끝냈을 때, 확실하게 끝냈을 때. 그냥 끝난 것 같아 말고요. 진짜 감정적으로도 다 정리가 된 순간. 예전 연애, 미련, 마음속에 그 사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운명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리를 비워줘야 누가 들어오지 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시기가 감정 정리가 다 끝나고 나 자신만 집중하게 됐을 때 분위기는 약간 쓸쓸한 가을이나 겨울쯤 느낌이 들어와요. 외롭다고 아무나 붙잡지 않을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 이제 진짜 다 지나갔구나 싶은 그 순간에 그때 이 사랑이 조용하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만한 공간, 장소를 보면 풀카드는 진짜 예상 밖의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상 밖의 장소다. 계획된 자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 소개팅, 어플, 직장 동료의 만남 약간 이런 거 아니고요. 오히려 뭔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곳 혼자 던져진 곳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여행지도 좋고 처음 가보는 강의에서 아니면 즉흥적으로 간 전시회, 처음 보는 친구 따라간 모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겠다. 새로운 길, 내가 처음 해보는 활동, 계획이 없었던 우연이 이 인연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선택이 예상 밖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무계획으로 흘러갔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싶은 순간에 운명이 슬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까? 검의 기사 카드면 말 한마디가 판도를 바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는 솔직함이 핵심이에요. 둘 중 한 명은 진심을 말하는 순간 관계가 급속도로 바뀔 수가 있다. 좋아해, 보고 싶었어, 너랑 있는 게 좋아. 이러한 진짜 감정 표현이 흐름을 확 바꿔주죠. 근데 너무 급하거나 직설적이면 상대방 분들이 튕겨나갈 수 있는 성향이에요. 말은 솔직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는 하셔야겠죠. 숨기지 말고 마음을 말해주는 것. 그 순간 이 관계는 확 열릴 것 같고요. 단 직진하다가 혼자 벽에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속도 조절하셔야겠죠. 속도 조절하자. 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보면 투컵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고 마음이 오가는 방식이다. 이건 운명의 사랑과 마주쳤을 때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말 몇 마디, 눈 몇 번, 눈빛 몇 번이면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연애가 막 요란하게 시작되진 않지만 감정이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 관계가 나만 좋나가 아니라 이 사람도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이 닿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다.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기싸움 절대 없고요. 자연스러운 교감만이 우리 1번 분들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랑이냐? 이 운명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인 오브 컵 그리고 지금 오라클 카드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센시빌리닷 감성의 민감함, 공감 능력. 이 카드 두 장 다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카드지만 방향성이 좀 달라요. 하나는 1번 분들 자신 안의 감정 상태, 하나는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나인 오브 컵이 감정의 충만함, 어떤 정서적인 만족, 자존감 회복,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 떠오르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1번 분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과거의 1번 분들은 감정 표현에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데도 너무 표현하면 집착 같을까봐 표현을 잘 하지 못하시거나 망설였다거나 혼자 속으로 감정 조율 다 해놓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내가 이 감정을 꺼냈을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인 오브 컵은 1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 소중하다.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난 내 마음이 떳떳해.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런 자기 검열이 없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올 거라는 거죠.
즉 뭔가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센시빌리닷, 감수성과 섬세함, 깊은 공감을 말해주고 있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감정의 여백을 허락하는 사람. 이 카드가 말하는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가요. 이 분들은 1번 분들의 감정의 결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그랬구나 라고 시작하는 사람. 1번 분들의 미묘한 표정이라든지 말투의 떨림, 감정의 뉘앙스를 캐치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이건 진짜 섬세하고 민감한 관계예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가 눈빛으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민감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1번 분들 더 이상 조심조심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대의 반응에 눈치를 본다거나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자책하지 않을 것 같고요. 1번 분들의 감정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상태일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1번 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고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느껴도 괜찮을 감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인 거죠. 자, 이게 왜 운명의 사랑이냐? 대부분의 사랑은 상처를 건드리지만 운명의 사랑은 상처를 알아보고도 안 건드리죠.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우리 1번 분들. 1번 분들에게 뭔가 감정을 조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1번 분들 스스로 낮춰야 유지되는 사랑이 많으시지 않았을까?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함께 커졌다던가. 근데 이 분들은 반대예요. 1번 분들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그저 1번 분들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1번 분들의 감정이 너무 커도 그 안에서 길을 찾아줄 줄 아는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1번 분들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함, 평온함,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추가 카드로 상대방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좀 자세하게. 어이구. 뭐가 나왔지? 킹소드. 일단 겉으로는 말이 많지 않고요.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다. 분위기가 조용하고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깊고 단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삶에서 큰 변화를 겪은 경험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만큼 성숙하고 감정을 쉽게 흘리지 않아서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조용한 사람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1번 분들보다 더 냉정하고 또 더 의연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굉장히 많다. 마음은 섬세하신 분들이라 1번 분들의 기분을 먼저 알아차리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면 조용하게 배려를 해주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좀 볼게요. 이 분들과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 저지먼트? 엠프레스구나. 엠프레스. 처음에는 서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같은데 서로 상처가 있거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서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1번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1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위로와 휴식이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은데 함께 있을수록 편안하고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시기. 가을이 진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시기. 정확한 시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시작된다고 하는데 똑같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들어올 것 같고요. 이 1번 분들이 뭔가 포기했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그 시점. 그럴 때 가볍게 다가오지만 오래 남는 사람.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무렵에 인연이 시작되거나 지금 있는 관계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을 말씀드리면 겉모습이나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처음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도 잘 맞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너무 조심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느낌이 온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 인연 자체가 1번 분들에게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 내 삶의 리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랑은 1번 분들한테 너 이제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감정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언어야. 1번 분들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결산서로서의 이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감정의 여정의 결산서로서의 이 사랑이 보여진다. 이 사랑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1번 분들도 1번 분답게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줄, 운명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1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랑이 1번 분들을 더 감정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눈치 보지 않게 사랑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아주 좋은 분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의 운명의 사랑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운명의 사람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을까? 세븐 오브 컵. 한마디로 뭔가 심리적인 미로 안에 사는 마법사형 인간 같습니다. 빛나긴 하는데 그 안이 어디까지 깊은지 본인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매력도 넘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정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싶은 인상이에요. 근데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갑자기 안개가 껴있어요. 얘 지금 무슨 감정이지? 왜 저 말이 말 같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판타지와 어떤 혼란, 심리적인 딜레마, 제조기라고 보여지는데, 세븐 오브 컵은 지금 선택이 가부화되어 있는 부분들, 감정적인 확신이 부족할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은 복잡한데 입은 달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매력 있을 겁니다. 예술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창의적인, 외모든 분위기든 사람을 끄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재주가 좋고 감정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이죠. 나도 이런 사람 좋아하지, 나 이런 사람 좋아하지 라는 그냥 표면적인 사람, 그렇게 쉽게 만드는, 나 이런 사람 좋아했네 쉽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다. 감정의 내면을 보면 본인 감정을 확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외로움인지를 구분을 못하죠. 여러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깊게 다가오고 내일은 가볍게 떠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줄 것 같다. 감정이 예쁘고 깊은 듯해 보이지만 그걸 현실화하는 힘이 약해 보여요. 사람은 멋있는데 감정이 몽환적이고 불안정해 보이네요. 그래서 2번 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감정 표현은 진심 같은데 행동이 안 보여지지? 내가 기대하는 사람과 실제 이 사람이 다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오라클 카드에도 엑셀렌트 이데아, 반짝임과 어떤 잠재력, 감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죠. 이 오라클 카드는 이 사람 안에는 뭔가 커다란 가능성이 있대요. 가능성은 있으나 근데 아직 구조화된 게 없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감정적인 진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길을 잘 잡아주면 진짜 사랑으로 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2번 분들이라면 감정의 주도권을 2번 분들이 잡고 가야 하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분들의 직관과 감정을 읽는 힘이 이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가 있다. 2번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관계가 설렘은 많지만 안정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2번 분들 감정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길잡이로서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2번 분들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이 분들은 2번 분들의 거울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 분들과의 연결 구조가 자기 감정을 끌어내는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자기 감정을 끌어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러니까 2번 분들이 깊게 질문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일 경우에 더 강하게 끌리겠죠. 하지만 정서적인 확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도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우리 지금 뭐야? 와 같은 질문에 답을 회피할 수가 있겠다. 2번 분들은 처음엔 모든 게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진짜 얘가 날 좋아하긴 할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 감정의 안개 속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은데요. 감정의 안개 속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은데 근데 별이 거기에 있는 건 알겠는데 잡으려고 하면 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정리를 해주고 싶나? 아니면 난 이제 더 이상 길잡이 역할은 하기 싫다? 인가? 이 관계가 서로를 치유자 대 예민한 탐색자로 만나게 되는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끌리기 쉽고 이해받고 싶고 동시에 피곤해질 수 있는 관계성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운명의 사랑이 꼭 잘 맞는 인연인 것은 아니죠. 그냥 운명적이게 뭔가 과거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인연, 그러니까 뭔가를 풀어야만 하는, 현생에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인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인연이 언제쯤 2번 분들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전차 카드는 의지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는데 이 상대방 분들은 2번 분들이 목표에 몰입하고 있을 때 뭔가 무기력하거나 방황하는 시기는 절대 아니겠죠. 일이나 자기 발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대요. 관계의 시작이 느긋한 밀당이 아니라 빠른 전개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도 좋죠. 시기적인 것을 보면 여름 너무 좋죠. 여름 너무 좋고 에너지가 확장이 되고 가속화되는 시기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환경 변화의 타이밍에 이 인연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 공간, 페이지 오브 컵은 감성의 시작, 감정의 교류의 틈을 나타내는데 이 만남이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감정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나 소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예를 들어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창작 워크숍도 좋아요. 감정을 나누는 사소한 대화 공간, 그런 곳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온라인 커뮤니티도 가능성 있고 상담이라든지 뭔가 힐링을 하러 가는 힐링 관련된 모임, 뭔가 창작을 하는 워크숍도 괜찮고 감정을 뭔가 나누는 사소한 대화 공간,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거든요. 스트렝스 카드는 내면의 통제와 인내심을 상징해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화내거나 질투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해주고 있죠. 감정의 기복을 안정시키고 관계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이 관계의 전환점이 내가 이해해줄 수 있을까 하는 순간에 달려 있다. 그분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붙잡고 통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통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이 2번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5 오브 소드는 갈등과 패배거든요. 이 사랑이 처음에는 불편한 자극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관계 초반에 서로 감정을 숨기고 견제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견제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고 밀당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 서로 무장 해제된 후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겠다. 초반의 감정이 오히려 뒤틀릴 수 있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서로 무장 해제된 후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랑이냐? 텐 완즈는 감정의 가부화, 어떤 인내를 나타내죠. 차크라 정화 카드도 뜹니다. 2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순수한 전환점에 이분들을 만날 것 같은데요. 텐 완즈의 차크라 정화, 이분들은 4번 분들의 감정의 패턴을 깨트리러 온 사람들 같아요. 과거의 2번 분들은 사랑 안에서 이런 패턴을 보였을 가능성들이 큰데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던가 상대의 기분이라던가 입장, 문제를 다 감당하려고 했다던가 불편한 감정도 속으로는 삭히면서 괜찮은 척을 자주 했다라던가 이 정도는 내가 버텨야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테넌즈가 이제 2번 분들이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얼마나 짊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눌렀다 라고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이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엔 마찬가지로 우리 2번 분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2번 분들을 또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불확실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때로는 감정을 자주 흔드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참아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지라는 옛 습관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옛 습관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 정화의 시간이라는 거죠. 정화의 시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2번 분들은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감정을 짊어지는 연애는 그만하자. 참는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 감정도 소중하고 표현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이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운명의 왜 운명이라 부르냐? 이제는 달라져야겠구나. 진짜 나답게 사랑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프리피카시온 델 차크라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냥 에너지 치유와 같은 힐링, 요가, 소품 이름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타로 오라클 문맥에서는 훨씬 더 뼈 때리는 뜻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화의 개념이 아니라 감성, 뭔가 디톡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쌓이고 막혀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버려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2번 분들 감정, 에너지 시스템이 막혔고 지쳤고 가부화가 되었다. 정화 없이는 다음 관계나 감정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카드를 보여주기도 하죠. 텐 완즈가 짐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진짜 의미를 가져요.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죠. 우리 2번 분들이 누적된 감정 쓰레기를 너무 오래 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과거 연애에서 온 서운함, 외면당했던 감정, 난 늘 참아야 해와 같은 마음들, 감정은 흘러야 하는데 2번 분들은 그걸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고 입을 덮고 버티고 있는 거다. 사랑이 참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나누는 것임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요.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위해서 내 감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균형된 사랑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해줄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다. 자, 추가 카드로 뭘 보고 싶냐면 자, 상대방 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요. 상대방 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봅시다. 이 운명의 분들, 2번 분들의 운명의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조금 디테일하게. 세븐 펜타? 조용하지만 안쪽이 꽉 찬 사람이다.
이분들은 말이 많거나 요란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조용히 생각이 깊은 사람일 것 같은데 눈빛이 참 선하고요.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스타일이죠.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까워질수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일 겁니다. 이번 분들이 힘들어 보일 때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음료를 건넨다든지 피곤하다고 하면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분들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번 분들을 향한 마음이 정직하게 느껴질 거예요. 상대방 분들이 마음이 딱 생겼다 한다면 마음이 생기면 숨기기보다는 표현하는 쪽의 타입이거든요. 숨기는 것보다 표현하는 쪽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말이 예뻐요. 말이 예쁘고 단정하신 분들이어서 괜히 상처 주는 말 잘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존중받는 느낌, 편안함을 자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지쳐있던 이번 분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삶에서 한 번쯤 많이 버티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겪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함이 있어요. 이번 분들에게 기대려고 하기보다는 함께하면 둘 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크고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를 괜찮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안정감이 커 보입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들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여집니다. 그럴 땐 거리를 두는 게 멀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따뜻하게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관계는요, 서로에게 숨 쉴 틈이 되는 사랑 같아요. 두 분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뭔가 약간 예전의 연애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빨리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오해가 한 번에 확 쌓이고 한 번에 확 풀려서 빨리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게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로 자라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운명의 사랑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이번 분들을 자라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요.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다, 나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 그분들은 이번 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게 되는 여유를 찾게 되시지 않을까. 차분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겉은 조용해도 속은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 우리 이번 분들에게 숨 쉴 틈이 되어줄 사람 같은데요.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관계 같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이 이래서 사랑을 하는구나, 이래서 연애를 하는구나, 사랑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작은 순간들 속에서 느끼게 해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번 분들이 긴장을 내려놓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나랑 진짜 안 맞는데 뭔가 확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괜히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감정의 뭔가 에너지의 중심축이 지금 이번 분들 감정 중심이 무겁고 책임감과 억누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은 노력이고 인내라는 설정값이 이번 분들에게 너무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분들 감정이 이번 분들을 위해 흐르는 사랑인지 상대를 붙잡기 위해 흘리는 감정인지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백을 만들라라는 그런 카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치유받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죠. 명상이라든지 기도보다도 더 적극적인 감정의 구조적 뭔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우리 이번 분들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툭툭 털고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운명적인 사랑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운명의 사랑. 나에게 올 운명적인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형태로 올까? 자,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볼까요? 템펜타의 트란시시온 페르페시오날. 이분들 겉으로는 정리 다 끝낸 사람처럼 보이는 타입일 것 같아요. 커리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말하는 거나 입는 것도 정제되어 있는 분들. 첫 인상이 와, 저 사람 자기 인생 꽤 괜찮게 사는 사람 같아. 일도 돈도 가정적인 가치관도 성공적인 느낌이 물씬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속을 보면 트란시시온 프로페시오날, 직업적인 전환기, 삶의 재배치, 인생 리셋을 준비 중인 분들이다. 이분 지금 변곡점인데요. 즉 지금 변곡점이다. 이 길이 맞나? 계속 이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식의 존재적인 재정비 시기에 들어간 사람이다. 겉은 완성형, 속은 뭔가 업데이트 준비 중인 사람 같은데요. 그런 사람 같은데 외형적인 에너지가 성숙하고요. 책임감 있어 보일 겁니다. 정착해도 될 만큼 단단해 보이고요. 우리 3번 분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면을 보면 혼자서 감정 방향을 못 잡고 사실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을 거다. 사실 3번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새 인생을 가능할까? 새 인생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3번 분들과의 연결 방식이 3번 분들이 이 사람한테 정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3번 분들만큼 고요하고 진심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못 만났을 확률이 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을 만나고 나서 감정적인 흔들림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 흔들림은 이 사람을 붙잡자니 지금껏 쌓은 삶을 흔들어야 되고 그대로 두자니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들.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사람이 완성형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로 완성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과거형 인간이다. 과거형 인간이다.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 3번이는 여전히 거기 있어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3번 분들이 괜찮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답을 해줘야 이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 앞에 완성된 사람, 육각형의 사람처럼 걸어오지만 사실 다시 사랑할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할 것 같다. 돌싱이신가? 겉은 뭔가 펜트하우스, 속은 구조조정 중인 그런 분들. 그러니까 3번 분들은 그 분들의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꾸려질 삶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할 수도 있겠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이 인연이 찾아올까? 하이프리테스. 이거 되게 재밌는 타이밍인데요.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3번 분들 상태에 달려있대요. 바로 3번 분들 혼자서도 괜찮아졌을 때,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고 내 감정도 잘 다루게 된 그런 시점에 남이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인정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감정 회복이 완료가 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3번 분들에게 조용히 들어온다? 절대 막 울고 있을 때 아니고요. 너무 신나고 바쁠 때도 아니네요. 마음이 조용해진 그 순간 갑자기 툭 하고 들어오실 분들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매지션은 이분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재능이 발휘가 되는 곳, 내 재능이 발휘가 되는 곳에서 나타날 것 같다. 무대도 괜찮고요. 회의실이라든지 발표하는 자리든 뭔가 이목이 집중이 된다? 콘텐츠 작업 공간도 좋아요. 3번 분들이 나 이런 거 좀 해요. 나 이런 거 좀 잘해요. 라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 생길 수 있을 만한 인연이다. 아니면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훅 들어오는 느낌? 3번 분들이 반짝일 때, 반짝반짝일 때 누군가 그 빛을 보고 다가올 겁니다. 약간 긴장감이 있고 서로 실력을 견제할 수도 있어요.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관계의 전환점이 3 오브 펜타. 이 둘은 감정보다 호흡이 먼저네요. 두 분 관계가 호흡이 먼저다. 호흡이 먼저라고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감정을 확 퍼붓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꽤 잘 맞네? 라는 감정들이 같이 일하거나 협업하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라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일하다 정든다. 함께 성장하며 사랑이 싹 튼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이에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환점 자체가 서로가 쟤 없으면 안 되는데? 쟤 없으면 팀 안 돌아가는데? 안 되겠다라는 그 느끼는 그 순간에 전환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엠퍼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 직진형 리더라고. 이분들 직진형 리더 같아요. 직진형 리더다. 근데 감정 표현이 서툴고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철벽 느낌이 좀 있거든요. 대신 자기가 정한 사람에게는 묵직하게 헌신할 줄 알죠. 책임감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다. 감정은 늦지만 안정감이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진 않을 것 같고 신뢰가 쌓고 안정이 느껴진 후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사랑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랑일까? 우리 3번 분들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분들 3번 분들 붙잡고 싶은데 무서워서 움켜쥐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3번 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혹시 사랑하면서도 손해보기 싫어서 마음을 못 여는 스타일이 아니실까요? 예. 이 관계가 붙잡고 있을 거면 내 마음도 줘야 된다라는 것을 3번 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 카드에 이 카드는 사베스케 아세르. 너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해주고 있죠. 포펜타의 감정의 소유와 보호 본능. 뭔가 집착.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 포펜타. 보통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한 상태. 자신의 감정이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과잉된 보호 본능을 나타내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강하신 거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3번 분들이 감정을 쉽게 주지 않는 스타일일 가능성들이 높다. 사랑을 주는 척하지만 깊게 열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선을 그어서 상대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 신뢰가 깨졌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지 라는 게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오면 즉시 방어태세가 가동이 되는 거죠. 감정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방어벽을 쌓죠. 이게 사랑과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이 되는데 사실 그게 더 큰 벽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라.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넌 알고 있지 않냐? 사베스케 아세르, 이 오라클 카드가 나왔을 때 뭘 해야 할까? 우리 3번 분들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알고 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언제 어떻게 털어놓을지에 대한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지 않으실까? 하지만 두려워서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이 카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책임을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3번 분들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내 감정을 털어놓아도 될지, 괜찮을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3번 분들의 방어 기제 같은데 사베스케 아세르, 이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내면에서 이제 내가 마음을 여는 게 맞다라는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두려움 때문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추가 카드로 뭘 볼까요? 상대방 분들을 조금 더 파볼까요?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조금 구체적이게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게 한번 봅시다. 러버스? 러버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가? 비슷하시네. 1, 2번 분들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시긴 하다.
단단한 삶의 기반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분들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정적이고요.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차분할 수 있겠어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파워 열정이 있거든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분들이죠. 일이나 삶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서 안정적인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왔던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도전하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겠죠. 이런 면에서 진지함과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일 것 같은데 처음에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결코 뭔가 냉정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래요. 자신을 먼저 지켜보고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읽어가는 스타일이다. 말은 적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3번 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분들은 3번 분들의 눈빛이나 작은 행동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섬세한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대방 분들이 이런 사람의 타입은 3번 분들의 복잡한 감정이라든지 숨겨진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어려움을 겪어봤군요. 어려움을 자수성가하는 타입일 수도 있겠어요. 자기 삶을 주도한다고 하죠. 이 인연이, 이 상대방 분들이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클 겁니다. 그 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서 무엇이든 스스로 배워가면서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뭔가 확신과 열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3번 분들은 그분들과 있을 때 이 사람 정말 자기 일에 진심이구나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큰 힘을 발휘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화롭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협력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게 된다면 말이 없어도 든든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런 분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철벽쳐? 조금 선을 긋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대충 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는 타입일 거다. 연애를 시작하면 묵묵하게 곁을 지켜주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을 열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 같거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과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크게 뭔가 표현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운명의 사랑일까요? 이 사람이 왜 운명의 사람일지 그거를 좀 볼까요? 왜 운명적인 사랑인지. 이분들은 3번 분들의 방어 태도를 가장 건드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3번 분들 감정적으로 지키는 것에 더 익숙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더 강한 분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분들이 그런 3번 분들의 방어 기제를 깨고 3번 분들에게 진짜 감정의 흐름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랑을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줄 사람입니다. 기존의 3번 분들 사랑을 보호하려고 하는 타입이실 것 같은데 상처를 피하고 감정의 통제를 너무 많이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사랑은 그런 3번 분들의 통제 욕구를 부수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분들이다. 3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움켜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울 것 같아요. 3번 분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선택하고 배치하는 법을 배우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선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주고 싶은 거, 이 감정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실 거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은 운명이라는 게 3번 분들의 감정의 통제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3번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이 불편하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3번 분들은 기존의 감정에 회피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분들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3번 분들의 자신의 감정을 진짜로 다루는 법, 진정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실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분들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될까? 이분들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될까? 뭔가 이분들 사랑스러운 대상이라기보다는 3번 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 같죠? 감정을 움켜쥐지 말고 감정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법을 이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로 존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랑. 그래서 3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더 강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 관계가 길어지면 3번 분들은 변화하겠죠. 사랑을 움켜쥐지 않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도록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건 3번 분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을 변화시켜줄 힘을 가진 인연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3번 분들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줄 이 분들, 멋진 분들, 불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줄 아주 운명적인 이 사랑을 3번 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보호를 넘어 진짜 감정의 흐름을 배우는 전환점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운명의 사랑. 나에게 다가올 운명의 사랑은 어떠한 형태의 사랑일까? 자, 그 사람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4번 분들의 운명의 사랑, 에이스 오브 컵이 들어옵니다. 이건 타로에서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랑 시작이라는 게 외부 조건이 아니라 감정, 내부에서 시작된다라는 건데요. 이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 4번 분들을 만나게 되는 구조 같은데 이전에는 감정을 쌓긴 해도 표현을 자제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분들한테 사랑이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흐르게 놔두는 감정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내 감정을 꺼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오라클 카드의 발로르, 용기와 진심 있는 태도를 상징하죠. 스페인의 오라클 카드입니다. 이 오라클 카드가 명치를 빡 때리는 것 같은데요. 감정은 누구나 있지만 그걸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은 그 용기를 내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말해주는 운명의 사람의 특징이 겉으로는 차분하고 신중한 타입일 것 같은데 그치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진심을 한참 전에 줬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표현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왜냐하면 이 분들은 감정을 준 뒤에 무너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앞에서는 이 분들이면 4번이라면 한 번 더 사랑을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용기를 내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4번 분들과 연결 포인트가 4번 분들이 이 분들한테 감정이 흘러도 안전한 공간처럼 작용할 겁니다. 이분들은 4번 분들한테 감정을 꺼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한정인 것 같고요. 나도 이제 누군가한테는 다 보여줘도 되겠다. 이런 감정 회복이 일어나는 첫 상대가 4번 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 감정의 저수지 같아요. 그 안에 물이 꽉꽉 차 있는데 막은 벽을 넘을 용기가 부족했대요. 그 벽을 처음으로 허물게 만드는 존재가 4번 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단순하게 운명처럼 끌려요가 아니라 이 분들은 4번 분들이라는 존재를 보고 오랜 시간 감춰둔 감정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 보이는 거죠. 이런 분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겠고요. 경험이 많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연애라기보다는 끌려갔던 연애 아니면은 뭔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연애를 딱 진지하게 시작해본 경험이 많이 없을 수가 있겠다. 4번 분들한테만 보여주는 마음의 물결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특별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까? 저스티스는 이 인연이 올 때 우리 4번 분들의 삶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4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시점에 그 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크네요. 저스티스가 공정함과 균형을 의미하는 카드라서 우리 4번 분들의 내면이 정리가 된 후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사랑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4번 분들 감정적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타이밍이 4번 분들 이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4번 분들의 감정도 삶도 균형을 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나게 될 공간도 세븐 오브 소드면 조심스럽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비밀스러운 곳에서 만날 가능성들이 커요. 이 카드가 살짝 은밀하거나 신중한 분위기를 의미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작고 조용한 카페라든지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들도 보여지고요.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놓고 밝히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도 보여지는데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는 열정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이 관계가 서로 끌리지만 처음에는 조금 애매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뎌 줄 때 그때부터 관계가 확 달라질 거예요. 말 한마디, 손끝 하나로 불꽃이 띄고 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고 해요. 이 불꽃이 오래 타오르려면 서로의 감정을 정리와 대화가 중요하겠죠. 그냥 충동적인 시작은 금방 꺼질 수 있으니까 진지한 대화와 감정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 사랑이 우리 4번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냐면 7개의 동전이거든요. 세븐 오브 펜타. 이 사랑이 서두르지 않을 거래요. 천천히 발전할 거래요. 세븐 오브 펜타는 기다림과 인내를 의미하는 카드죠. 이 사랑 자체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발전하는 유형 같은데 처음엔 서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 때문에 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커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다가오는 사랑이다. 급하지 않게 서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랑인데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중심, 핵심이죠. 근데 식스 오브 소드의 레다라스고 이분들은 4번 분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같은데요. 4번 분들은 아마 이전부터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렸거나 힘든 사랑을 경험했을 가능성들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4번 분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에요. 이 분들은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4번 분들을 이끌어주는 존재일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차분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이 사랑이 운명적인 이유는 이 분들이 상대방 분들이 4번 분들에게 감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인데요. 4번 분들의 감정이 끝없이 떠돌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로 가게 해줄 그러한 분들 같다. 처음엔 살짝 신중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타입이지만 4번 분들과 만나면서 진지하게 감정을 표현할 준비를 하게 되어 두 분 관계가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천천히 발전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애매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관계를 확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과 4번 분들은 그래서 운명인 것 같아요. 4번 분들의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다독여주고 그러한 분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죠, 지금. 식스 오브 소드가 감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면서 이동하는 카드인데 폭풍 속에서 조금씩 배를 타고 고요한 섬으로 이동하는 이미지 보여지시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현재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상대방 분들이 4번 분들의 과거에 휘둘렸던 감정들을 정리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여서 운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전에 겪었었던 연애, 아마도 4번 분들은 내가 감정을 다 참아내야 하고 상대방을 위해 내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연애를 했을 가능성들이 커요. 우리 4번 분들은. 내가 계속 감정적으로 지쳤다거나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4번 분들의 마음은 늘 불안정하고 감정이 항상 긴급 대처 모드였을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격렬하게 치솟거나 급하게 변화하면서 4번 분 스스로가 그 감정을 처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식스 오브 소드는 4번 분들에게 그런 감정의 패턴을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건 이 분들을 통해서 4번 분들은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감정의 폭풍을 맞고 그냥 휘둘리기만 했다면 이분들은 4번 분들에게 감정 자체를 제대로 살펴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라는 오라클 카드죠. 그런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단순하게 4번 분들의 감정을 정리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정을 정리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 4번 분들 스스로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사람일 겁니다. 이 분들은 4번 분들에게 감정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가르쳐줄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을 이끌어가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이 감정을 나누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덜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 자체가 혼란스러웠다면 이제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요. 운명이라는 개념이 단지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 우리는 영원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분들을 통해서 4번 분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과 관계에서 4번 분들이 더 이상 감정의 피해자처럼 살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감정의 충동에 휘둘리면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정리하는 법,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감정을 덜어내는 법을 배우게 하죠. 4번 분들이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면서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다,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강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감정 자체를 상대방과 나에게 건강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는 법부터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어떤 거를 추가 카드로 볼까요? 이 운명의 상대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이 인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4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방은 어떤 분들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디테일하게. 컵. 나인 오브 컵. 4번 분들을 보고 나서야 내 감정이 확실해졌다. 이 분들은 사랑을 할 때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천천히 조용히 상대를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오래 두고 봐도 괜찮은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오래 하는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표현은 느릴지 몰라도 진심은 아주 깊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줘. 이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를 따뜻하게 채우고 싶대요. 이 분들이 우리라는 우리라는 단어에 애착이 많거든요. 우리라는 단어에 뭔가 애착이 많다. 둘이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취향, 작은 약속들 그런 것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사소한 일 하나도 우리 둘만의 리듬으로 맞추고 싶어하고 뭔가를 함께 만든다라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 같습니다. 엠프레스. 사랑은 균형이다. 이 분들 마음이 있어도 상대와 내가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처음엔 살짝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스스로 말릴 때가 많아요.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4번 분들이 처음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진심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결정할 때는 4번 분들이 먼저 손잡을 거예요. 이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4번 분들은 올해 겨울이 정말 좋습니다. 삶과 감정 전반에 큰 전환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 분들은 사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람답지 않게 아주 단단한 확신을 보여줄 것 같고요. 나는 너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 소울메이트. 이 분들과의 관계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처음에는 잔잔한 호수 같아요.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속마음과 따뜻함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해주는 순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겨울에는 이분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감정을 드디어 말로 꺼내는 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아주 좋죠. 11월부터 12월까지 큰 결심과 고백이 보여진다. 이 분들과의 인연이 빠르게 불타오르기보다는 천천히 마음을 담아가는 사랑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거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생각과 많은 망설임 그리고 아주 깊은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분들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 4번이 좋아해. 한참 지켜봤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하네 라고 말해 올 겁니다.
자, 이분들과의 관계가 4번 분들과의 4번 분들만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감정의 충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터지는 사랑에서 운용이 가능한 사랑으로 변화하게끔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 감정에 사랑이 터지면 감정이 폭발하고 그 감정의 모든 걸 맡겼을 것 같은데, 이전에 4번 분들이라면. 하지만 이제 그 감정 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랑을 만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분들이 4번 분들을 감정의 리더로 만들어줄 사람인 거죠. 내면의 어떤 균형이 맞춰지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보여져요. 이분들과의 관계가 감정의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함보다는 내면적인 균형이 더 중요해요. 이분들이 왜 운명의 사랑이냐? 단순하게 4번 분들에게 설레임이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4번 분들을 감정적으로 더 깊게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4번 분들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하게 되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운명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4번 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줄 사람이네요. 4번 분들은 이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